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인데요. 미끈하고 탄탄한 체형과 탄력 있는 근육, 찬란한 모발과 거친 숨소리로 강인한 이미지를 주는 말. 말은 인간이 길들인 동물 중 가장 크고 빠른 존재이자 힘과 속도의 대표적인 상징인데요.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천리마나, 하늘을 비상하는 천마와 용마도 모두 말의 힘과 속도에서 나온 얘기죠. 오랜 시간 한국인들은 그 어느 동물보다도 말과 깊은 유대를 맺어왔는데요. 다가오는 병오년 말띠해를 맞아 우리에게 말은 어떤 존재인지 국가유산 속에 나타난 말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태어난 해에 따라 띠와 해당하는 동물을 나타내는 12지. 말은 12지의 7번째 동물로 시간으로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방향으로는 정남, 달로는 음력 5월을 의미합니다. 말은 기운과 활력, 생동감, 자유, 열정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말의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활발하고 모험심이 강하며 리더십과 추진력, 정직한 성격을 지닌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러한 특성은 말이 가진 에너지와 역동성을 반영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친근한 말, 하지만 말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수렵과 전쟁, 그리고 물건을 움직이는 동력의 원천으로 힘과 자유를 의미하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문화와 역사 속에서 말은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아왔는데요. 말은 신화와 전설에서 신성한 존재, 신의 사자, 영물로 묘사되고 특히 신과 영웅을 잇는 매개였습니다. 초기 철기시대와 삼국시대 고분에서는 청동제 마형대구, 마형토기, 기마인물토기 등 다양한 말 형상 유물이 출토됐는데요. 유물에서의 말은 몸에 차면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주술적, 토테미즘적 의미를 지닌 호구나 조상신, 수호신의 상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라와 가야 지역에서는 말 그림이 새겨진 부장품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말은 정지된 말이 아닌 달리는 모습으로 죽은 이의 영혼이 타고 저승으로 가는 말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됩니다. 저 동물이 날 수 있겠다, 즉 날개를 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동물이 말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페가수스,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천마. 말이 사람과 신을 연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이를 인도하는 사자로서의 역할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경주 천마총의 천마도도 하늘을 나는 백마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역시 무덤의 주인이 타고 저승으로 헐헐 날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혼의 안내자이자 수호신인 말의 상징을 보여줍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말을 타고 가는 기사도,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수렵도가 나타나는데요. 역시 빠지지 않는 건 죽은 이의 혼이 타고 가는 계마도입니다. 조선시대에 오면 주간마가 영혼을 천상으로 인도하는데요. 왕이나 왕비의 장례식에 쓰였던 인조말을 말하죠. 이처럼 고대부터 말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영혼의 안내자이자 신성한 존재로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녀왔는데요. 이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한국의 건국 신화에서는 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동부여의 금화왕, 고구려의 주몽, 신라의 혁거세 등 국조의 탄생 신화에는 영락 없이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은 한나라의 임금 탄생을 알려주는 영물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시조 신화에도 보면 말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말은 하늘과 땅을, 그다음에 사람과 신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존재로서, 그다음에 시조의 탄생을 미리 인간에게 알리는 그런 영험한 존재로서 이야기가 되어 왔던 것이죠. 한편 말은 지역과 문화에 따라 그 역할과 의미가 달랐는데요. 몽골에서는 말이 생존의 동반자였고 유럽에서는 권력과 기사도의 상징, 또한 일본에서는 의뢰와 미적 대상으로 존중받았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오딘의 사자였던 그 발키리라고 하는 여전사들이 지옥으로 갈 때 그것을 인도하는 동물로서 말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하데스가 머물고 있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존재로 말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도 말은 왕권, 신성, 영웅, 죽음, 저승, 풍요, 보호 등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각 문화권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역시 동아시아 문화에서도 말은 단순한 가축을 넘어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우리 선조들에게 말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말은 농업, 교통, 군사 등 삶 전반에 깊이 연관되었는데요.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생계와 안전, 국가의 중요한 동력이었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각 지역마다 관리들이 일을 볼 수 있도록 그 역을 설치하는데, 그 역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을 기르면서 말을 빌려주는 역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에게 말을 빌릴 수 있는 증서로 등장했던 게 마패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조선시대 내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말이고요. 또한 말은 전쟁과 방어, 군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기병과 전마는 전투의 핵심이었고, 명말을 다루는 능력은 장수와 왕의 중요한 자질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말이 귀하다고 해서 왕과 귀족의 전유물은 아니었는데요. 농경사회에서 말은 밭을 갈고 짐을 나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말이 농경과 운송에 필수적이었죠. 더욱이 일상생활과 경제적인 면에서도 말은 버릴 게 없는 존재였습니다. 말고기, 말가죽, 말총 등은 식용, 의복, 생활용품, 장신구, 활 제작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었고, 심지어 마분까지 연료, 비료, 약용 등으로 쓰여왔습니다. 윷놀이에서도 모가 말에 해당하며 유판에서 말을 움직이는 놀이로 말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이죠. 그 밖에도 아이들의 놀이인 중마타기, 말타기 등이 말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놀이로서 전해져 오는데요. 이들 놀이는 1970년대까지 어린이들 사이에서 널리 행해졌죠. 한국인은 건국 신화에서 알 수 있듯이 태어나는 순간도 말이 어떤 시그널을 보내지만 그것이 평생 살면서 승용 동물로서 활용하다가 그다음에 우리 죽을 때 일직사자, 월직사자가 타는 동물도 말이고요.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 민족 역사 속에서 인간과 굉장히 밀접한 동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말은 단순한 가축을 넘어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정월 상오일, 10월 상달에 말날에는 붉은 팥떡을 만들어 마구간에 차려놓고 장을 많이 담그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또 말고기가 금기인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말고기를 금기한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놀랍게도 그게 제주도에 조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처음 말을 기를 때는 먹기 위해서 가축으로 길렀던 거죠. 그런데 말을 승마용으로 또는 어떤 물건을 끄는 용으로 하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변화하면서 말을 먹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말을 먹는다면은 이게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있을 거라는 판단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금기처럼 퍼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오랜 시간 말은 우리와 함께 달리고 우리 삶의 여러 면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병오년의 출발점에서 우리는 말을 통해 무엇을 되새겨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그 모습이 굉장히 탁월하고, 그 다음에 그 쓰임이 굉장히 많고, 더불어서 무리지어서 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에다가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우리 사회에 접목을 시킨다면은 주변이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말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